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해서 은행이 파산을 했다니. 그분은 낚시를 가면은 안 되시는 분인 거예요. 미국의 은행이 파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나요? 경기도 화성이요. 화성. 여기 어떤 지역이죠? 계보로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줄어 있어요. 거기 또 뭐가 있냐면,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 짧게 하고요. 그리고 기사 하나, 잘못된 기사도 나온 거 바로 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사태랑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네, 과거에 2008년도에 리먼 사태도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의 은행들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 위기로 번졌던 그 일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것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뭔가 악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크게 여파가 미치는 거 아닐까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잘 대처하고 있어요. 과거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은행이 아주 그 일반적인 특수한 어떤 수요를 가져가는 은행이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생각했을 때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해서 은행이 파산을 했다니, 그러면 금리를 많이 인상하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생각과 다른 분들 생각이 동일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났죠. 은행이 파산했는데도 금리 덜 올릴 것에 환호한 한국 증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2400선을 코스피가 회복하면서 장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히려 22원 이상 하락해서 마감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금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리에.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빅스텝 전망도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우리 금통위가 4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시장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예민하냐면 금리에 예민해요. 금리로 인해 촉발된 시장이고, 특히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금리 인상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고지가 보인다 하는 와중에 이런 상황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강력했던 금리의 어떤 힘에 대해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 결국은 강력한 힘은 금리인데 이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아직까지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보신 적이 대부분 없으시거든요. 과거에 2008년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서 지금 막 적극적인 투자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3년부터 상승장에서 투자를 이제 이어오신 분들보다 사실 최근에 2019년, 20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매수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굉장히 겁이 날 거예요. 무서우실 거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낚시를 하러 갈 때,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생전 안 하시던 낚시를 하러 가보시겠다고 주변의 지인분들께 낚시 장비도 이렇게 이제 누가 주셔서 받아오시고, 차박하겠다고 차박 제품도 많이 사시고, 근데 아직은 제대로 낚시를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런 거죠. 낚시를 하는 방법을 다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서 낚시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뭐가 있으면 좋고, 정보를 많이 모으고 낚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낚시를 결국은 하러 가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낚시를 하러 가려니까 지금 하러 가도 되는 날씨가 맞나? 라고 생각할 때 낚시 못 간다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 어떡하지? 그 물 넘쳐가지고 홍수 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뭐 물이 너울이 확 오면 어떡하지? 이게 겁나서 낚시를 못 간다면은요. 그럼 그분은 낚시를 가면은 안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상 중에 천둥번개가 치거나 물이 넘치거나 아니면 너울이 넘어오거나 이러한 날씨가 과연 1년 중에 몇 번이나 있나는 겁니다. 그게 무섭다면 낚시를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낚시를 하고자 하는데 좋은 더 많은 고기를 잡고 싶다면 남들이 다 가는 때에 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만큼 많은 낚시꾼들이 모여 있으면 고기 잡기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남들이 안 가는 시간, 남들이 안 가는 타이밍에 가야만 더 많은 고기를 내가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낚시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비유를 하신 거 듣고 저도 생각을 했던 건데요. 낚시를 하러 가기가 좋지 않은 정말 최악의 날씨는 별로 없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 대외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쪽에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언제부터 신경 썼나요? 미국의 은행의 파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나요? 지금은 한번 우리가 크게 이 대외적인 악재가 덮쳐옴으로 인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오히려 은행 파산하니까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겠구나로 우리가 생각이 귀결되는 상황입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두려움을 줄여가야 되고요. 지금은 금리의 리스크가 줄고 있어요. 시장 본연의 흐름을 읽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장은 분명히 회복돼서 반등으로 올라가는 장이지만 빠르게 그냥 치고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가다서다 좀 약간 정체기를 또 만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급매물 소진되고 나면 잠깐 사람들이 매수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가담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별로 가격이 오르고 나서 또 거래가 좀 적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되게 우리한테는 다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미 관심이 있었던 아파트들의 시세가 바닥 찍고 약간 올라가서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한 약간의 어떤 악재들이 살짝살짝 터져주는 것이 매수자들에게는 좀 더 좋은 어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너무 대외적인 지금 상황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지 말고 좀 약간 큰 그림을 보고 우리 시장의 본연의 이제 흐름을 먼저 살피시는 그런 시점으로 돌아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부동산 관련한 뉴스들,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참 문제 있는 기사들이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있고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짚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드려야 될 기사들이 있는데 한번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기사는 요건데요. 환경에서 이제 기사가 되고 이어서 뭐 다른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갭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1,500만 원에 아파트 한 채 산다. 갭 투자 속출한 동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기사가 보면 이거죠. 경기 화성의 갭 투자가 급증했다. 갑자기 아파트 값이 급락하면서 하반기부터 급락하면서 올 들어 갭 투자가 61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 석 달째 67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지금 갭 투자가 막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보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언급드렸던 뭐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경기도 화성이요. 화성 여기 어떤 지역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프 보여드렸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경기도 화성은요. 지금 경기도에서 2월 중에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경기도 중에서.
그만큼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으면 갭 투자 비율도, 갭 투자 그 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실제로 어떤가 보자는 겁니다. 아실에 있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기사 쓴 거니까요. 경기 화성입니다. 지금 2월 거래가 현재 집계된 것만 959건이 거래가 됐고 갭 투자가 29건이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훑어보면요. 2월에 전체 거래 건수 중에 갭 투자 건수는 3%에 불과해요. 1월에는요, 6%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갭 투자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할까요? 보통 10에서 15% 정도가 뭐 지역을 다 막론하고 그 정도의 비율이 갭 투자가 보통 들어갑니다. 많게는 20%, 적게는 10%요 서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 11월에는 갭 투자 건수가 되게 많은 것처럼 퍼센트상으로 그렇지만 워낙 건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갭 투자 건수가 되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 비하면 오히려 지금 갭 투자 건수가 적고 실수요자들이 더 집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때 22년 1월로 그러면 갭 투자 퍼센트가 24% 되는데 많은 것이었냐?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갭 투자 건수가 있었어도 거래가 적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그 초까지 20년 초까지가 거래 건수도 엄청나게 많았고 갭 투자도 막 400건이 넘는 거래가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화성이 2017, 18, 19까지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빠지고 갭 매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물량 소화하면서 갭 투자가 늘어난 것처럼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이고 현재는 별로 많지 않다. 이건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갭 투자 건수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기사에는 마치 지금 위험하게 갭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 의견을 더 곁들인다면요. 지금 갭 투자하기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갭으로 매수하기에.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전세가와 매매가율 자체, 전세가율 자체는 떨어졌지만 그 갭으로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줄어 있어요. 거기 또 뭐가 있냐면 전세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인 시세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전세 가격은 회복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회복되면은 이 가격보다는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의 전세 가격 이렇게 안정적인 가격 속에서 갭 금액 자체가 적어져 있다면 지금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억지로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갭 매수가 되게 좋습니다. 자금이 조금 있어요.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저기를 사고 싶었던 지역인데 자금은 되고 그렇다면 내 집은 둔 채로 갭으로 먼저 매수해 놓고 내 집은 집대로 가격 회복되길 기다릴 수 있고 갭으로 사는 것은 저렴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은 갭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추후에 내가 입주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입주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대출 쓰는 것도 부담스럽다. 현금만 들고 있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전세를 끼고 매수해 놓고 나중에 그 입주할 때 내가 대출 조금 활용해서 들어가시는 방법 괜찮다는 것이죠. 지금이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여유 있게 내가 자금을 확보해 놓고 갭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지금이 남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갈까 말까를 반복하고 지금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먼저 움직이실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리면 세입자 역전세 내내 전세 택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전세에 대한 흐름 얘기 드렸지만 전세 거래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거래가 늘어나면 거래량이 늘면서 전세 가격도 조금씩 회복 추세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좀 바닥에 있을 때 이때
전세를 끼고 매수하시는 전략은 매우 괜찮은 전략이라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자금이 되시고 그럴 수 있는 매물이 있다면 지금은 매수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건 알고 있습니다. 뭔가 결정하기가 겁나고 뭔가 결정하고 나서도 잘했나 고민되고 이런 시기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이 가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남들이 다 물고기 잡고 싶어하는 시점에는 나도 가면 그 많은 사람들과 고기를 같이 낚아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고기를 낚기를 두려워하는 시점에 가야만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하고, 날씨, 뭐 또 장비가 제일 갖춰져 있는지 등등을 다 체크하고 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날씨가 조금 흐려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날씨니까 나는 출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만 더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디 이 시장에서 너무 작은 악재들에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조금은 더 시장을 넓고 크게 본연의 흐름으로 이제는 보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전체적인 우리의 시장을 좀 더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외부적인 변수들 여전히 우리가 나를 세우고 있어야 되되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좀 왔다 갔다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과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화요일 날 9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할 테니까요. 화요일 9시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